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국 생각이 간절한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가 준비한 나눔 음악회인데요. 아름다운 클래식과 가곡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줬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은 고국에서 먼 뉴욕, 뉴저지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비영리 음악단체 세종 솔로이스트는 명절을 맞아 고향 생각이 간절한 어르신들을 위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에서 나눔 콘서트를 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이제 한국의 먹는 것도 나누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명절이니까 아름다운 트래디션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기프트가 음악인 것 같아서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권민지, 비올리스트 김정현, 피아니스트 준희정 씨가 함께한 음악 나눔이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김동진 작곡의 가곡 가고파로 이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줬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는 오는 30일 유엔에서 한국 유엔 가입 25주년 기념 음악회와 12월 17일 카네기 홀등에서 연례 기금 모금 갈라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관심을 모았던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이 좌절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선거 결과의 이모저모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이변 없이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1,300여 표 차이, 2년 전 예비선거와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초반 학급 과밀화 해소와 퀸즈 지역 소상인 비즈니스 활성화 공약 등을 내건 정승진 후보의 도전이 거셌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다수인 퀸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당의 지지가 확고한 스타비스키 의원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선거 막바지에 터져나온 정 후보의 성소수자 발언과 낙태 반대 발언은 뉴욕주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퀸즈 지역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고 정 후보의 개혁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이 막강한 당의 표심을 뚫지 못했다. 이 성소수자와 그다음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써 실제 이 좀 젊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인 유권자의 참여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예비선거 당시 한인 유권자 참여율은 16% 수준. 물론 전체 유권자 참여율 6%의 3배가량이었지만 소수 개임을 고려할 때 압도적인 참여율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일반 투표율보다 조금 높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야말로 결집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80%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승진 후보의 도전 실패로 향후 지역구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들에게는 지역구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당 활동을 통해 정당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투표 참여도는 정치 참여 의식의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 중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012년 대선 투표율을 분석해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유권자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2만에서 5만 달러 사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4천만 명이 채 넘지 않았지만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유권자는 4천만 명을 넘었고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투표율은 3천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유권자는 2천만 명이 채 안 돼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이면서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연소득이 2만에서 5만 달러 사이가 3천만 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10만 달러 이상 버는 유권자의 무투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 벤자민 하이튼 정치학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정치 참여와 관심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치 참여도와 관심 수준은 결국 교육이나 소득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종별로는 백인 투표율이 가장 높았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백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의 자살 건수가 많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14일 발표한 2000년에서 2014년 뉴욕시 자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자살한 아시안이 2000년에서 2014년 28명에서 78명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여성들의 자살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2000년 8명에 불과했던 아시안 여성 자살 건수는 2014년 2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50명으로 2.5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다른 인종그룹의 자살 발생 건수가 이 기간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뉴욕시 전체로는 2014년 총 565명으로 2000년 448명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2000년 235명에서 2014년 289명으로 20% 증가했고 히스패닉은 86명에서 98명으로 14% 증가했고 흑인은 86명에서 84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보로별로는 2014년 141건을 기록한 퀸즈가 차지했는데 이 중 한인 밀집 지역들에서 자살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44세가 가장 많았고 45세에서 64세 중년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와 갱신을 합한 전체 승인율은 85%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13일 발표한 다카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제1차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한인 다카 신청 건수는 모두 18,220건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13,788건보다 5,000건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는 9,250건, 갱신 신청은 8,970건이었습니다. 승인 건수는 신규와 갱신이 각각 8,613건, 6,916건으로 각각 93%와 77%의 승인율을 나타냈습니다. 신규와 갱신을 합한 전체 승인 건수는 15,529건으로 승인율은 85%였습니다. 출신 국가별 신청 건수를 비교했을 때 멕시코가 112만 3,63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해당 기간 전체 다카 신청의 77%를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살바도르이 5만여 건, 과테말라가 3만여 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신규 갱신 포함해 4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가 7만여 건, 뉴저지는 2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처음으로 은행과 보험사의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각 은행 등 금융업체와 보험사는 앞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집행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는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를 별도 직책으로 둬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의 컴퓨터 시스템과 그 속에 보관된 고객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 재정서비스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하고 규정안에는 접근 통제, 고객 비밀 보호, 데이터 관리, 사고 때의 대응 요령, 재난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은 뉴욕이 처음입니다. 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의 제3자 서비스 관리 업체와 관련해서는 다중 요소 신원 확인,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분실 보상, 워런티, 사고 발견과 감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재정서비스국은 지난해 150여 곳의 은행과 43개 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45일간의 여론 수렴 후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학력자의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고졸학력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 일자리 수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조지타운대 교육노동센터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일자리는 840만 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의 일자리는 같은 기간 8만 개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고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특히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 동안 고등학생 졸업생 일자리는 무려 56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고졸자를 위한 고용 시장은 계속 불황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학부 졸업생 대상 일자리는 6만 6천 개 감소한 반면 2011년 이후 올 4월까지 465만 6천 개가 늘었습니다. 또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생 대상 일자리는 금융위기 시기에도 오히려 25만 3천 개가 늘었습니다. 또 경기 회복 시기에는 376만 8천 개가 증가해 고용시장이 갈수록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달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유보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도 금리 인상 확률을 40%에서 2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분열된 연준이 유보로 기울어져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물가로 인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올릴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연준 인사들이 밝힌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시니어급 위원들이 금리 이동에 대한 긴박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2일 라엘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의 연설은 9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인다는 관측이었지만 이사는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올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유휴 노동력 감소도 둔화됐다는 점을 위원들은 주목했습니다. 결국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긴박감이 후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유보는 제닛 앨런 연준 의장에게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엇갈린 메시지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도 10일 보고서에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40%에서 2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추석을 맞아 한가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초청된 400명의 노인들은 다양한 공연과 풍족한 추석 음식으로 고국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노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타운 노인센터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 노인들 400여 명과 커뮤니티 주류 인사들을 초청해 추석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그동안 노인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노인 수강생들이 장구, 합창, 라인댄스 등을 공연해 흥을 돋구었습니다.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아주 다각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주위에서 많이 피아르가 돼서 이것이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우리 교포사에서 또 다민족 문화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린 추석맞이 큰 잔치에는 이기철 LA 총영사를 비롯해 임태랑 평통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뿐만 아니라 미게일 산티아고 53지구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존 피터스 LAPD 부국장과 코알스키 올림픽 경찰서장 등
커뮤니티 주류 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제전화 카드 등 소정의 상품도 제공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일부 한인 노인들은 추석을 맞아 머나먼 이국 땅에서라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흥겨운 자리였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귀빈들이 함께했던 LA 노인센터에서 주최한 추석 잔치로 시니어들이 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60, 70대 할머니들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시험관 시술 덕분인데요. 하지만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갓난 아기에게 분유를 먹입니다. 손주이겠거니 싶지만 아기는 몇 달 전 할머니가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A lot of people used to tell me, adopt a child, but I never felt the urge to adopt or have someone else's baby. 할머니 같은 엄마는 72살, 할아버지 같은 아빠는 79살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결혼 47년 만에 첫 아이를 얻은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 산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I want everything for him, that he should become a big man and bring me fame. He has already brought me fame. 하지만 할머니의 기적 같은 출산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72 years is not the right age to have a baby, which put the patient and that child to great harm. And that is what has happened here. 8년 전 70의 나이에 첫 아이를 낳은 로한 할머니. 출산 이후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자궁이 파열됐고 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The doctor didn't tell me anything about the dangers, and I never felt that there was any danger. 전문가들은 폐경기가 한참 지난 로한 할머니가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여성 호르몬을 주입받은 게 화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 feel the treatment she underwent at this age may have caused all these problems because having a baby at this age means there is some fiddling with the hormones. 66세에 새 쌍둥이를 출산한 데비 할머니도 출산한 지 며칠 안 돼 한 아이를 잃었고 자신도 열흘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은 부모는 아이의 양육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시험관 시술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0% of the children born by aged women suffer a lot. Even if there are a lot of resources at home, parents die, then who takes care of them?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산부인과는 자식이 없는 게 평생의 한이던 노부부들로 넘쳐납니다. Taking older patients was a necessity and is still a necessity because when they were middle-aged, say 40, 45, this technology was not here. 자식이 없는 것을 불명예로 여기는 인도 사회의 특성상 할머니 출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숙자들이 키오스크에 몰려 포르노를 보거나 개인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등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링크 NYC가 아예 이 기능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된 400개 키오스크의 웹 검색 기능 차단 작업이 시작되며 48시간 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무료 전화, 311 전화 서비스, 지도 검색,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은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 8일 멜랜드 하포드 카운티 95번 도로선상에서 화재로 전소된 BMW 차량 소유주 한인 여성이 뉴저지에서 살던 60세 이연자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시민권자로 최근까지 뉴저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차량 화재가 우연한 사고나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며 사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잉글로드 병원 한인건강센터가 무보험 한인들을 위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무료 검진은 15일 선착순 30명 사전 예약제에 한해 혈관 질환 검사와 29일에서 23일, 29일 전립선 암 검진으로 진행됩니다. 암협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남성이나 전립선 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잉글로드 병원 측은 많은 한인들이 무료 검진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억 달러를 투입한 뉴 헤이븐 라인 60량의 M8 객차 구입 중 10량이 식당 칸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데널 멜로이 커네티컷 주지사가 13일 밝혔습니다. 식당 칸은 열차 이용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수익 감소와 열차 승객 급증으로 2014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부활한 식당 칸에서 어떤 음식이 판매될지와 가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칸은 2018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내리거나 천둥과 번개를 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